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교사 온라인 교육선교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2025년 겨울 동안에 좋은교사 선생님들께서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신 교육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또 저희도 어떤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지난 겨울에 선교지에 다녀오신 내용, 그리고 선교지에서 실제 사역을 하신 내용들을 보고를 하실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올 여름에 아니면 올 겨울, 내년 겨울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면 좋은데 소개를 잠깐 해볼까요? 발표하실 분들 중심으로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소개는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것을 보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김수진 선생님, 박경희 선생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소개도 잠깐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네, 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박경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저 관심이 있어서, 또 제가,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있어서요. 네, 관심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퇴직하시고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수진 선생님, 아직 학교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아직 업무 보다가 그래도 선생님도 아까 놀러 오라고 이렇게 카톡이 올라와서 네, 네, 선생님도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어, 지금 다른 분들은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라 이따 발표하면서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전체 진행, 목차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전체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승호 선생님께서, 현승호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2024, 2025 겨울 사역을 8분께서 보고하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교육협력위원회 소개를 하고 폐회 기도를 정윤수 선생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GT의 캄보디아 오병이어 팀의 박종식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교실의 인도에서 교사 컨퍼런스와 TCK 캠프를 하고 오신 손영심 선생님, 세 번째는 기운실 교사 모임의 미얀마 MK 캠프 사역하고 오신 정윤석 선생님, 그리고 네 번째는 캄보디아 영어 캠프 팀과 필리핀 팀을 소개할 권호상 선생님, 그리고 다섯 번째는 TCF 몽골 UBMK의 직접 UBMK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원대한 선생님, 여섯 번째는 GBF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 놀이연수와 그 다음에 꿈사랑 배움터 MK 캠프죠. 최순용 선생님, 일곱 번째는 교사선교회 필리핀 해외 선교사역과 태국과 필리핀 캠퍼스 아웃리치 박미래 선생님, 그리고 여덟 번째는 CCCTIM의 라오스 BGS 교사 연수와 그다음에 TK 환영회, 그다음 KFC 이 선교사 가족 캠프인데 용어 낯설죠. 예,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은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 좋은교사 운동의 공동 대표이신 현수원 선생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류 문화는 물론이고, K푸드, K뷰티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역시 다른 나라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선생님들의 발걸음이 그들이 저를 주목하는 만큼 또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저희의 발길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려 합니다.
세계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저희 기독교사들을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독교사 분들이 교육 선교에 관심 갖게 하셔서 필요가 있는데 가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육 선교로 말미암아 또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좀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눈길, 발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현수 선생님 가시기 아쉬우니까, 예, 계속 계실 거지만, 예, 조은교사 운동이 얼마나 교육선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은교사 운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고, 연합운동의 결실이라고도 봅니다. 이렇게, 각자 사역하는 내용을, 교육선교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마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데,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도 좀 녹화를 해서 또 조은교사 TV에도 올리고 다른 분들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유하겠습니다. 예, 또 이거 다음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분들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여름에 또 저희가 어, 각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저희 별도로 조은교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연합으로 해서 또 퓨전 트립도 또 두 번 2회째로 러닝정이 가게 될 텐데 거기에도 좀 각 단체뿐만 아니라 단체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교육선교가 이렇게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어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늘 교육선교에 쓰여주시는 우리 단체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 선생님.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겨울 사역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 GT의 캄보디아 오병 이어 팀을 다녀오신 박종식 선생님께서 독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아이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박종식 선생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GT의 박종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감기인지 독감인지 때문에 조금 목소리가 듣기 힘들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갔다 오고 나면 사실 3월을 보내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하고 갔다 왔는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보고서도 보고 사진도 보면서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오병이어 팀은 그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맞습니다. 맞고, 캄보디아에, 예수님께 작은,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 마음으로 캄보디아의 교육에, 또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제 올해로 6년 차, 6기까지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1월 초에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박계호에 위치한 꿈과미래학교, 그리고 또, 꿈과미래학교 옆에 있는 박계호 교대가 있습니다. 교대 사역을 함께 좀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오늘 좀 PPT의 주제는 부산함입니다. 좀 정신없이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참 좋아진 게 저희 GT도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멤버들이 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비 훈련들을, 모임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9월 달에 하고, 그리고 10월에 모였고, 그리고 OT를 10월 중순에, 10월 20일 날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책을 실제 꿈감미래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교장 선생님 아니시구나.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기대 선교사님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릴레이를 하면서 1차부터 4차까지 그리고 발대식에 이를 때까지 함께 여러 준비들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좀, 중점으로 좀 두었던 건, 꿈과미래학교에 있는 과학실을 좀 이렇게 보강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연차가 반복되니, 요구되어지는 것도 조금 이렇게 깊이가 좀 있어집니다. 국어 교육을 좀 이렇게 요청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읽기를 할 건지, 읽기 외에 활동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까지 좀 하게 됐었죠. 실제로 꿈과미래학교는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많은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보다 더. 네. 저희가 계속 지원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고 당일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각지에서 모여서 공항에서 만나서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 선생님 4분, 그리고 중등 선생님 3분,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유치원 선생님은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박성재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김영훈 선생님 아이들, 자녀들이 3명 따라갔습니다. 초중고. 그렇게 따라가서 같이 셋이 유아를 좀 맡았고, 예비교사 또 3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제일 큰, 게스트, 또 놀이 담당 최준영 선생님까지 함께 이렇게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도착하게 돼. 첫째 날 저희가 토요일이다 보니, 토요일 다케오, 프롬펜에 도착해서 다케오 숙소로 이동했고, 그리고 저녁 좀 쉬었습니다. 쉬고, 그 다음날, 꿈과미래학교가 있는 이삭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케오 교대 현지 교사들과 함께 수업 계획을 좀 짰습니다. 수업 계획을 짜기 전에 함께 좀 이렇게 서로 분위기를 깨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서로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친구들하고 지금 인사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공동체를 탐방을 하고 주일 일요일 시간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다음 날부터는 이제 계속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매번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요청되는 과목들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 그리고 음악, 그리고 특별히 초등에서 독서를 좀 요청을 했었고요. 독서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중등에서도 과학, 특별히 이제 생물 쪽, 화학, 생물, 화학, 그리고 음악, 이렇게 3과목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유치원 수업을 하는 곳이고요. 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과학 수업을 하는데 이제 직접 가운을 입으시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악 수업, 그리고 현미경 관찰하는 모습, 초등 과학은 천문으로 이렇게 이번에 주제를 잡고 한번 해봤습니다. 음악, 중등 음악도 있고요. 이런 식 형태로 했었고, 때마침 이번에는 좀 일정 가운데 7일 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에서 학교가 쉬게 되었어. 그날은 이제 기리봉, 여럿다봉 사공동체에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교회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일본교회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고요. 그리고 뜨르따봉 교회에 가서는 교회 방과후 유치원 초등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요청한 물품들 조립해주고 만들어주고 인사 함께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동일하게 2번째 수업이 시작됐고요. 2차 시분으로 다 짜져 있어가지고 독서, 그리고 또 음악, 그리고 과학, 생물과학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나머지 선생님들은 벽화를 좀 그리면서 저희들이 매번 갈 때마다 벽화 작업을 꼭 합니다. 벽화를 꼭 작업하고 오는 게 저희 세레머니인데 일종의. 그래서 벽화를 이번에는 좀 하는 곳이 좀 적어서 되게 좀 금방 마치긴 했는데, 금방 마치긴 했는데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꿈과 미래학교를 지원하면서 이미 이제 거기 가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정임준 간사님 그리고 박성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매번 도움을 많이 좀 잘 받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사들과의 이제
수업. 이때 이제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다 같이 계세요. 같이 계셔서 수업 진행을 하면 같이 익히고 또 보조하고 그 선생님들이 또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좀. 그리고 마지막 7일, 10일에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닭개울 교대 특강을 하루를 다녀왔습니다. 과학, 그다음에 음악, 요리 수업 이렇게 했었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되게 좀 그래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교대는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그냥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있는 것도 잘 쓰지 못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건 몰라요. 이제 초중고 때도 모르지만 그래서 되게 뭐든 감사해 하며 재밌게 합니다. 만든 게 그때 무동력 자동차 경주를 했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네, 친구들이 즐겁게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놀이 수업도 이번에 함께 하면서 좀 도움을 주고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삭 공동체 이제 꿈과 미래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회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녀왔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꿈과 미래학교에 있는 현지 교사들의 그 교수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저희들이 한 1기, 2기, 3기까지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점차 이제 수업 자체, 과목 자체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갔었고요. 교대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들어가고 싶지만 매번 이제 특강 형태로 재밌는 수업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과 미래학교가 그 닭개오에서 제법 이제 일종의 선진학교처럼 주변에 되게 소문이 잘 나고 있고 그리고 좀 배우고자 하는 학교로 이렇게 좀 변해가는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지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좀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할 때가 많아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GT가 지금 캄보디아 꿈과 미래 학교 정말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또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계신 정임준 박성자 선교사님이 이 3년 동안 미리 학교에 터를 닦으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개교를 코로나 시기에 개교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형태라서 저희가 교육선교 어떤 좋은 모델로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박종식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교대회 선생님들 연수하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 이 지역은 교대를 열어주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에 직접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교사 연수를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기대 선교사님이 이제 사실 이삭 공동체의 출발점이니까 이분의 이제 선교의 방향, 가치가 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분은 지역을 되게 품고 지내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을 리더로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학장님하고 잘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잘 아시던 분은 이미 이제 퇴임을 하셨고 지난번에 작년 퇴임하셨고 새로 오신 학장님인데 서로 연기를 주고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교육 체계하고는 좀 달라요. 헐거워요. 미래는. 그래서 실제로 교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규적으로 교대를 입학하고 졸업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교육을 위탁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삭 공동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친분 관계는 이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선교적인 부분에서 저희 GT에서 선교적인 부분에서 교대와 함께 그 동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 사실 뭐 교대에서 뭐 일주일 동안 해도 너무 좋아할걸요. 근데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하루만 해서 저희 그리고 또 2년밖에 사실 안 됐고 심지어 작년에는 신입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한 학년밖에 없었거든요. 좀 이렇게 캄보디아는 이렇게 좀 예측불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악기라도 하나 좀 다루면 어떨까?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음악 수업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리코더 보급을 계속했었거든요. 꾸준하게 리코더 보급을 하고 리코더 수업을 하고. 근데 뭐 거의 저희 뭐 한 3학년 아이들 수준도 채 안 됩니다. 교대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배워보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은 좀 더 우리가 바라기는 계속 그들이 현장에 나갔어도 의사공동체나 또 연결되어서 의사공동체 공감미래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사로서 계속 이제 교사로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모임들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기까지 잘 나가지는 않는 사실 그런 데까지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보충은 우리 정인준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더 잘 아시니까요. 더 예, 살짝 넘겨볼게요. 네,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속하고 계십니다. 정임유 선생님 사역하고 계신데 잠깐 같이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임준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 이제 박송식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 캄보디아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중간에 연락이 와가지고, 정확한 이제 질문의 그 요지를 제가 못 들었는데, 조금만 더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한 가지입니다. 다케오 교대 이야기했습니다. 다케오 교대 이야기, 예. 다케오 교대, 방금 뭐 우리 박종식 선생님 거의 다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거기는,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2년제, 기관입니다. 전문 교육 기관이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교육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초보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이 지금 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중요 과목들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가보면 실제로 이제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적인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이제 책은 복사해서 학생들이, 씁니다. 그래서 그 복사한 것을 가지고 외우고 쓰고 하는 그 정도 내용이 가장 그 주된 교육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체능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사실은 교수 요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오는 이런 그 교육 선교팀들이 일주일에 한 며칠 이렇게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가는 부분들이 그들한테는 상당한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아까 박종식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저희들은 리코더를 그걸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 지금 현장에 이제 우리 꿈과 미래 학교에 이제 교수 요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좀 거기에 이제 원래는 지금 꿈과 미래 학교에서 현지에 있는 다케오 교대에 교육 사역자를 사실은 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현지인들이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된 기독교사, 현지인 기독교사가 닦여의 교대에 가서 거기서 같이 학사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사 요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교수 요원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방향들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차근차근 그렇게 방향들이 잡아져 나가야 된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져서 거기에 교대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 요걸 지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뭐 교대 사역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처음이고 또 역사도 좀 돼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교대 사역들도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라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요. 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윤실 교사 모임, 미얀마 MK 캠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미얀마가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윤실 교사 모임에서 다녀온 게 정말 뜻깊은 일 같습니다. 그럼 정윤석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임실 꿈사람배움터의 저는 정윤석 교사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사람배움터는 기임실 교사 모임의 선교 전문 분과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에 있는 MK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캠프를 통해 만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선교이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과 자존감을 세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낮에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학습 캠프를 하게 되지만은 저녁 때는 또 교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라이프 스토리와 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네, 그 서로 공동체성과 멤버십을 쌓아가는 시간을 또 갖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또 직접 초대해서 그 선교지의 이야기도 또 듣기도 합니다. 이제 꿈사람배부터 미얀마가 걸어온 길입니다. 네. 2016년 1월 2일이었고요. 이전 이전에 이제 그 캄보디아 사역을 이제 GBF 선생님들께서 그 이어가 주시고 저희가 그 다음에 사역지를 찾다가 여러 사역지를 찾게 됐어요. 찾다가 그 미얀마를 이제 저희들이 찾게 되었는데 어, 저희는 처음에는 미얀마의 그 이제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양곤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그 미얀마의 만달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만달레이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어, 그곳에는 사교육도 없었고요.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교사 3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K는 9명이었고요. 예, 저희가 그 경유해서 그곳까지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진짜 올 줄 몰랐대요. 예, 다들 온다고 해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왔는데 저희들이 진짜 와서 너무 반가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짐보다 아이들에게 줄 짐이 더 많아서 부모님들이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 많이 놀랬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선교 간다 그러면서도 저희 멤버들이 다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 국제공항에 가게 되면은 그 되게 생존을 위한 어 이제 바디랭귀지로 이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그래서 미얀마에 갔을 때 아,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이라 너무 불안했었는데 서로 보고 서로 놀래고 예, 서로 반가웠었던 그 일기를 맞이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흘러서 그 2024년 1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2024년 1월이 미얀마 내전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 되게 어렵게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그 학습 캠프를 진행하다가 2024년 1월에 현지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미얀마가 내전으로 인해서 만달레이라는 지역이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소가 되어서 그 선교사님들께서 만달레이보다는 양곤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미얀마의 어,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내전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그 만달레이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예,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서 차를 몰고 양곤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학습 캠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교사 8명과 저희 선생님들의 자녀 6명, 그리고 MK 36명이 같이 참여하게 됐고, 음, 그 다음해인 이제 올해 2025년 1월에 같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박 8일 동안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는 선생님이 16분이 가시게 됐어요. 어, 그리고 교사 자녀들은 7명, 그리고 MK들은 59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곤에서 두 번째 학습 캠프를 열게 되었었고, 이때는 만달레이, 뭐 피누린, 네피도, 양곤 전역에서 MK들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들 그 꿈사랑 배움터가 미얀마로 갔을 때에 1기로 참여하셨던 만달레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2016년이었고요. 이때의 선교사님 이 네 분은 사역지에서 이제 어, 막 사역을 시작하셨었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당시에 5가정이 있었는데 꿈사랑 배움터에 참여하셨던 가정이 이제 4가정이 참여했었고 그 아이들은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저희가 1년 딱 쉬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1년 딱 쉬고 계속 온라인으로 해서 10년 뒤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어, 다 여기 파란색 옷을 입은 분들이 다 MK는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과 사모님이 계신데 저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많이 지치기 전에 빨리 사진을 찍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예, 상태가 가장 좋을 때니 지금 빨리 찍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서 바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잘 찍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아이들 표정이 너무 밝고요. 선생님들도 너무 밝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어, 꿈사람배움터는 예, 처음에 하게 된 것은 2004년도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의 8기 때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그때 그냥 1년 참여하고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서 그냥 저는 더 이상 이 사역에 참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참 큰 사랑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어, 꿈사랑 배움터 9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일정은 이랬습니다.
1월 12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직항 비행기를 탔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양곤까지 갔었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과 학습 캠프를 진행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명랑체육대회와 달란트 잔치, 그리고 발표와 전시회를 하루에 진행했는데, 아, 정말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날 거의 다 초죽음이 됐었어요. 예, 보시면은 오전에 체육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달란트 잔치를 하거든요. 저녁 때 발표회까지 했으니, 우리 선생님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아이들도 많이 지쳤더라고요. 끝날 때 되니까. 예.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토요일 18일은 저희 멤버들끼리, 선생님들 멤버들끼리 이제 멤버십 트립을 하고서 이제 직항을 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저희 기훈실 수련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있었는데, 저희 꿈사람 배움터의 그 프로그램이 저희 단체, 저희 기훈실 교사 모임 수련회까지가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고 네, 23일까지 참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의 하루 일정입니다. 예, 하루 일정인데 아침 7시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요. 그리고 독서 나눔과 회의를 하고 또 준비한 다음 예, 수업을 이제 쭉 진행해요. 여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과는 이제 오후 4시 50분에 헤어집니다. 오후 4시 50분에 헤어지면은 예, 선생님들이 1시간 동안의 식사 시간을 가진 후 잠깐 쉬고서 저희들끼리 또 저녁 교사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9시에 마무리되게 되는데, 9시에 마무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빈말로, 어, 여기는 왜 자꾸 초과 근무를 시키냐. 예, 수당도 안 주면서, 예, 내 돈 내고 왔는데, 왜 여기는 정말 학교보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주님이 예, 천국 가면 다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표입니다. 총 그 6개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었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 6학년, 중학교 1, 2, 중3, 고3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인원수별로 좀 나눴어요. 음, 한 10명에서 11명 이 정도에서 한 개 반씩 이렇게 나눴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이제 화요일 보시면 반별로 수업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예, 오후에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예, 매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작년 8번째 이야기 때에 아이들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회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동, 발표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교사가 한 개씩 동아리 활동을 다 맡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이제 3차 시에 걸쳐서는 매일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오후 2시부터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술 보니까 선생님들 보니까 16분이, 어, 하루에 이제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차시에 6명의 교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당 한 3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매일 오후에 동아리 활동 2시간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고서 갔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 살인적인 그 일정에 너무 지쳐갔는데 네, 하여튼간에 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육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체육대회, 달란트 잔치, 그리고 꿈상 발표회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전체 일정을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아이들한테 가져갈 짐들을
예, 저희 집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짐을 막 싸고요. 모든 짐들은 수화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항공사에서의 그 수화물 규정을 저희들이 지키고자 한 개당 뭐 딱 20에서 22kg 다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밑에의 사진을 보시면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눠서 가게 됐는데 뭐 전략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예, 비행기 티켓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선발대로 먼저 가고 후발대에는 마지막 인원들이 다 가게 됐고요. 그리고 같이 가게 된 이 아이들은 다 선생님들 자녀들입니다. 예, 선생님들 자녀들이 같이 가서 MK들과 같이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 뭐 후일담이지만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이 착해졌다라는 말이 소문을 돌면서 사춘기 아이를 자녀를 두신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빈수가 좀 많아졌어요. 예. 약간 갱생 프로그램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아닌데 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네. 근데 같이 가게 된 MK들은 아이들은 MK들과 잘 어우러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작년과 올해 이제 겪게 됐던 건데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MK들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예. 그래서 웰컴 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반겨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등록을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MK들이 작년에 작년에 각지에서 서로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만났는데 아이들이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을 시작하게 하니까 그동안 잘 지냈어? 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또 친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끝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수업은 활동을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강의식 수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줄넘기, 뭐 목공 동아리, 뭐 종합 예술 밑에는 동아리 수업이었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주제가 있다였습니다. 있다. 그래서 연결과 관련된 사진을 한번 찍어볼래? 이렇게 그 미션을 주었고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 체육대회는 예,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이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데 아빠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합니다. 예, 그러면 됐죠. 네. 예. 그리고 사모님들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예, 아빠들 저렇게 매달 뛰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곳에서 아이들은 또 다른 면모의 아빠를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빠가 저렇게 웃긴지 몰랐대요. 그래서 평소에 근엄한 아빠의 모습에서 유머러스한 아빠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저렇게 승부욕이 강한 아빠인지 몰랐고 그리고 평소에 계속 나눠줘라 양보해라 이렇게 하시던 분이 그리고 정직해라라고 얘기하시던 분이 어 그 반칙을 하시면서 승부욕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웃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한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글들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글들 남겨주시는데 꿈나라 배움터를 통해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부모들을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는 처음 참석한 가정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셨음을 시간시간 느낄 수 있었고, 다들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고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또래들과 만나 어울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부모들끼리 잘 모르는 분들과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캠프 참여 시작 전에는 아이들이 어떤 캠프일지 잘 몰라서 약간 긴장했는데 어제 저녁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지만 내년에 꼭 오고 싶다는 하는 아이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헤어짐이 아쉬워 눈물이 그칠 줄 모르는 아이를 보며 선생님들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내년에 꼭 다시 만나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메시지에 선생님들이 다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감동적인 답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는 모습에 부모님들도 같이 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선교사님의 그 딸이 울 줄 몰랐어요. 네, 되게 새초롬한 아이였는데 그 모습을 또 보고 저희들이 많이 감동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도 다들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지 다 아실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 사역했었던 그 만달레이라는 곳에 규모 7.7에 지진이 있었는데, 어디에서는 7.3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7.7, 뭐 7.4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의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처음 같이 관계를 쌓았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들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어, 정말 가까운 친척과도 같은 분들이세요. 이제, 어, 이제 매년 가서 한 열흘간 보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아픔이 저에게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같이 갔다 온 선생님들에게도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꼭 다시 그 사역지가 회복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네. 혹시 몰라서, 네, 후원 계좌도,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선교사님 중에 MK 위원회의 위원이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쪽으로 후원해주면 MK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 사역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어, 성경 구절인데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시는데, 네. 저희들이 정말 무수한 계획을 갖고, 미얀마를 갔는데, 저희 계획대로 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는 저희들의 계획보다 늘 나아서 그것에 늘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선생님, 아유, 내전과 지진 속에서 너무 힘든 미얀마를 다녀오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내년에도 또 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또 같이 네. 동참하실 분들 있으면 같이 가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MK들은,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선교사님들은 아이들한테 최대한 힘든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또는 이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너희들, 동영상 봐라, 이야기해라 하면서 와이파이 존을 먼저 만들어 주려고 막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한쪽에서 되게 근심이 많긴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음, 그런 말들 들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내년 2026년 사역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미얀마의 큰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순서는, 몽골에서 지금 UBMK라는 MK 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신 TCF의 원대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대한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몽골 UBMK 스쿨에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여기 교사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원래 소속은 전북 TCF 전주에 있는 TCF 소속이고요.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있다가 올해 휴직을 얻어서 이게 지금 몽골에서 나와 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1시간 정도 시차가 있고요. 지금 인터넷 그 환경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지금도 한 네다섯 번 들어왔다 나갔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23년에 좋은 교사 이제 메일 통해서 이제 몽골 UBMK 이 학교에서 이제 국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2023년에는 고3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입시 교육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풀어주는 그 수업을 하다가 이 한국 교육의 어떤 좀 한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런 수업들 이런 교육들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좀 회의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조금 의미 있는 교육들 조금 좀 가치 있는 좀 교육에 좀 제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사실은 아내와 딸과 아들과 함께 몽골 여행을 갔었는데요. 간 김에 사실 UBMP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사 선교사로 가면 어떨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고 결정을 내려서 이제 3월부터 지금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요. 지금 사실은 적응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성악 전공을 해서 음악 교사로 있고 어, 큰 딸이 이제 5학년,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2학년입니다. 그래서 MK 선교사님 자녀들을 섬기러 간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또 MK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큰 딸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네. 사춘기가 시작되고 여자아이라서 이제 아이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이 시기인데 너무 가고 싶지 않다. 울고 사실은 출국하는 날도 울고 여기 와서도 울고 지금도 가끔씩 웁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날 아침에 또 깨어나면 여기가 한국이 아니지 하는 또 그 문화 충격에 또다시 울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MK들을 위해서 왔지만 동시에 똑같이 이제 제가 또 MK 부모로서의 어떤 좀 힘든 점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왜 이런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고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같이 섬길 수 있고 함께 의미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전북 TCF 소속이고요. 이 사진의 가운데 보면 이제 TCF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환송해 준 사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비량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늘 든든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역지는 이제 울란바타르 그 MK 학교에서 중고등 과정 7학년부터 10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국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학년 중1 여자아이들만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만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가 여고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심리나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래도 중1 담임이라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봉사활동하고 동아리 담당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몽골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오늘이 4월 11일이잖아요. 한국에 봄 벚꽃도 피고 뭐 산수유도 피고 한데 오늘 눈이 왔습니다. 영하 10도 눈바람이 치고 그래서 너무 그립고 이제 봄에 그 따뜻한 그런 좀 촉감, 그 따스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포근함 이런 것들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위로받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35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7.7배 정도 됩니다. 1990년에 민주화돼서 이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제 몽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몽골 여행을 와보시면 특별히 울란바타르에 오면 뭐 몽탄 신도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상당히 CU라든지 GS25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카멘탐스 여러 기업들 이마트도 울란바타르에 5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몽골의 가장 큰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고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특별히 겨울에는 여전히 게르촌에서 피어오른 그 갈탄 때문에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고 네, 그래서 UBMK 학교는 이제 한인 선교사회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고요. 네, 학교 목표는 신앙인 한국인 세계인입니다. 교훈은 순종과 배려를 교훈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UBMK 학교는 20년 가량이 된 학교여서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체계적으로 잘 해온 학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수업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비전 트립이나 몽골 지방 여행 같은 이제 중립 교육으로 교육 과정도 탄탄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자체는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교민 자녀, 그다음에 몽한 가정 자녀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엔 처음에 학교가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민 자녀, 그다음에 한몽 다문화 자녀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이들을 다 품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 자녀들도 줄어들고 교사 초빙도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휴직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2학년이라서 사실은 육아휴직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여기서 연장을 하거나 하면 이제 휴직의 종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의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생활비는 이제 자비량으로 교회나 개인 후원으로 이제 충당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급여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늘 매년마다 이 초빙하는 거 그것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적응 중인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5학년 입학식 사진을 좀 모아놨거든요. 근데 유치부부터 고3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축하해주는 시골 학교 같은 느낌들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교장 선생님이랑도 찍고 부모님이랑 사진 찍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이 분위기가 참 좋았고 뭐 웰컴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따뜻한 뭐 등굣길 맞이 행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뭐 소박하지만 상당히 따뜻한 분위기. 그래서 이 MK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참 행복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7학년 담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랑 또 환경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4명이랑 같이 환경미화 차 같이 좀 사진도 찍고 환경미화도 하고 오른쪽은 요새 유행하는 지브리풍의
이 사진인데, 사실은, 선교사님 자녀들과 같이 가정 방문을 사실 했습니다. 가정 방문해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어려움들을 좀 잘 듣고 좀 위로해 드리는 시간들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교사 운동의 회원이 된 지는 제가 2005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저도 딱 만 20년이 됐는데, 제가 배운 것이 가정방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방문하면서 20년째 가정방문하고 20년이 돼도 이렇게 가정방문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현승호 선생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다 계시지만 마음의 빚이 많이 있습니다. 네, 늘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배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흉내 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좀 부모로서 좀 많이 힘든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MK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 아빠의 영적인 욕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딸이 저에게, 나를 정말 위한 거라면, 나의 욕구를 잘 들어줘야 되지 않냐. 왜 나의 욕구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빠 욕심, 아빠 마음이지 않냐. 아빠가 나를 데리고 끌고 오지 않았냐. 막 계속 이제 약간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한국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 익숙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힘든 것을 사서 고생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중에 제 딸이 고백하기를, 그때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내가 이제는 이해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복음 때문에 아빠, 엄마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고, 그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이 몽골에서의 삶이, 이 시간들이 나중에 너무 귀하게 감사하다는 고백들로 이렇게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대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교사 선교사로 저희를 대신해서 가서 몽골 UBNK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문 시간은 조금 생략하고 다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GBF의 캄보디아 꿈과 미래학교에서 놀이연수도 하시고 또 캄보디아 꿈사랑 배움터에서 이 GBF 선생님들과 함께 MK 캠프를 다녀오신 최순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순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GBF 최순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해도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영상 보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꿈사랑 배움터의 17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라고 말하며 헤어졌지만 2020년 2월 코로나는 우리의 만남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꿈사랑 배움터로 부르셨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는 낯선 시작이었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꿈사랑 배움터 20번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주팀은 서간석 교수님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정한휴게소에 들러 점심을 먹고 공항에서 서울 경기팀을 만나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지연되어 예전보다 1시간 늦게 푸놈펜에 도착합니다.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가니 반가운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MK 위원장 서현우 선교사님의 기도로 캄보디아에서의 첫 발을 뗍니다. 숙소이자 수업 공간인 푸놈펜 큰빛교회로 이동해 짐을 풀고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희원 선교사님의 교회로 예배드리러 떠납니다.
크메르어와 한글로 함께 부르는 찬양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후 킬링필드에 방문해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는 학습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들뜬 발걸음으로 하나 둘씩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에는 다 함께 찬양으로 캠프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선생님 소개를 마치고 학년군 수업으로 이동합니다. 작은 손으로 찬양하며 밝은 웃음으로 율동하던 우리 유치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즐겁게 참여하던 1, 2학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3, 4학년. 아이들의 웃음 가득한 교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노력한 5, 6학년.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학습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찍은 400여 장의 사진을 인화해서 멋진 포토존을 꾸몄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모여 단체 사진도 남겨봅니다. 학습 발표회는 귀여운 유치부 순서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래서인지 굉장한 얼굴입니다. 1, 2학년은 배양까지 바꿔가며 귀엽고 깜찍한 속옷춤을 보여주었습니다. 3, 4학년은 아름답고 청아한 멜로디의 핸드벨로 어버이 은혜를 연주했고 5, 6학년은 열심히 걸고 닦은 단소 실력을 뽐내었습니다. 다음 이어진 교사 특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청중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에 하나둘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목소리로 특송을 불러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날 명랑운동회를 기약합니다. 아침 일찍 다 함께 기도로 명랑운동회를 시작했습니다. 새천년 채소를 다 같이 하며 신나게 뛰어놀 준비를 합니다. 신난 얼굴로 새천년 채소를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순용쌤의 휘슬 소리에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땀 흘리며 뛰어놀았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는 특별히 부모님, 졸업생,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운동회에 꽂힌 개주에서도 부모님이 함께하여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즐거운 추억을 마지막 단체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이후에는 달란트 축제와 먹거리 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받은 달란트로 사고 싶은 물건을 부지런히 구매해봅니다. 또 큰빛교회와 MK위원회의 도움으로 푸짐한 먹거리 장터도 열렸습니다. 사고 싶은 장난감을 한가득 구매한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캠프 중간 수요일에는 시간을 내어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팀원들은 요리와 머리 감기기, 놀이로 팀을 나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캄보디아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두 시간의 준비 끝에 배식 준비가 끝납니다. 이날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왔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사 후 다 함께 설거지를 하며 밥버섯을 마무리합니다. 꿈사랑 배움터는 10박 12일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며 더 끈끈해졌습니다. 당번을 나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서로의 컨디션도 체크해보고 재미있는 간밤의 에피소드도 나누어 봅니다. 또 신앙서적을 다 함께 읽고 묵상하여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점심은 큰빛교회에서 맛있는 한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하루 리뷰를 진행합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마니또를 통해 서로를 더 챙겨주고 조별 모임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주일 예배 후 MK 아이들의 배움을 받으며 리트릿을 떠났습니다. 리조트로 들어가는 길을 잘못 들어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리조트여서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팀원들은 바로 수영복으로 환복하고 야간 수영을 하며 즐겁고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익명의 편지 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동역자를 통해 회복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MK 아이들에게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공동체를 통해 소중한 동역자를 선물받은 꿈사랑 배움터 20번째 이야기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날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다. 야, 간단하게. 대신 말았어. 미수야, 일 그만해. 아. 진짜 가? 네, 그러면 다음 별무리 학교 권호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별무리 학교 학생들이 다녀온 캄보디아 영어 캠프 팀과 필리핀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그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별무리학교 교육선교 2024년도 진행됐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선교 활동 중에 제가 참여했던 필리핀, 그 다음에 몽골 단기 선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뭐 잘 아시는 부분 생략하고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 인솔하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다녀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16주 동안 이제 훈련을 하고 뭐 다양한 선교사님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선교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 목적 다시 한번 일깨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16주간의 훈련 과정인데요. 외부 선교사님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아이들 사역 준비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네, 총 6명의 선생님들이 37명, 총 37명, 선생님 포함해서 학생들 30여 명, 그 다음에 선생님들 6명, 이렇게 다녀왔고요.
여기 업무 분장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선교 참가는 원하는 아이들 다 가지 않고 저희가 면접을 합니다. 특별하게 선교 하는데 면접한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 준비를 저희가 조금 인터뷰를 하는 게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 면접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선교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랑 약간 놀러 간다는 그런 의미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교에 대해서 준비된 아이들 좀 데려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가면 좀 어려움도 있어서, 제가 인원 제한을 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학년, 8학년, 그리고 12학년, 이렇게 3개 학년, 39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우하나라는 이름으로 다녀왔는데 우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1기에는 필리핀으로 다녀왔고 그다음에 2기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올해 3기 준비하고 있는데 3기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그 미얀마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학교에 다녀오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울란바토르 다녀왔던 내용이고요. 제 역할 분담 선생님들끼리 쭉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아주 팀워크가 잘 맞게끔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네, 요건 한 11일 일정으로 저희가 다녀온 거고요.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선교 내용은 저희가 교회 방문을 해서 이제 다양한 뭐 어르신들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역의 구성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8주 동안 스스로 학생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기획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조별로 미션을 줘서 각각 사역들을 책임져서 그래서 12학년 학생들이 팀장이 되고 7, 8학년 학생들이 팀원이 돼서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좀 독특하게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활동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뭐, 팀워크 훈련, 그 다음에 교육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 어떤 내용, 그 다음에 뭐, 학부모 줌 기도회를 같이 또 했고요. 그리고 선교 활동, 마치고 나서는 저희가 수료 감사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선교 활동하면서 썼던 기록물들을 제가 책으로 매년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 이후에 그런 선교 활동을 잘 정리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도 선교 다녀온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교를 가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판매를 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붐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 정착을 시켰는데, 지금 1회, 2회 이렇게 책을 각각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네,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학교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잘 팔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서 읽고 그 다음 선교를 꿈꾸는 그런 거로 잘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다녀오고 나서 제가 꼭 평가회를 하는데, 선교에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더 채워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평가를 했을 때, 뭐, 작년 같은 경우, 몽골 다녀온 우하나 2기는, 5점 만점 중에 4.5점, 거의 뭐,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족하는, 아주 상당히 만족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정도도 70% 이상이 만점으로 추천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가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 쭉 봤을 때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참 많구나, 참 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 선교지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아이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기는 선교를 통해서 신앙을 성장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아주, 80%의 학생들이 응답했고요. 선교 기간은 저희가 10일에서 한 8일 정도로 다녀오고 있고요. 네.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점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적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설문에 응답을 했고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교지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더 의미 부여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요. 네, 개선하고 싶은 것들도 없다. 오히려 없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부족한 이런 선교 활동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저희가 핸드폰 없이 지냈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신앙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다. 저녁 나눔,
이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되었다. 그렇게 응답을 해줘서 너무 선생님들도,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네, 설문지가 쭉 아주 귀한 내용들이 많지만,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선교 훈련을 마치고 어떤 배움이 일어났느냐에 봤을 때 신앙이 매우 성장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가 있었다. 또 말씀 읽기, 묵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응답을 해줬고요.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피드백이었고요. 네, 개선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하는 시간을 늘려달라. 뭐 개선사항이 없다. 너무 좋았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역으로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녀오고 나면은 반드시 책으로 아이들에게 기록물을 남겨서 그것을 언제든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 몽골에 다녀왔던 아이들 만나고 사역했던 그런 사진, 또 어르신들 사역했던 것, 예, 복음 전하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진들, 네,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네, 다녀왔고요. 지금 올해 3기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우아나 모임으로 하고요. 기타 학생들이 뭐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선생님 동행하지 않는 그런 소규모 또 교육 선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학생 2명이 네팔에 선교사님과 조인해서 현지 선교사님과 조인해서 네팔로 다녀오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또 교육 선교를 다녀오는 이런 활동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학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또 하는 교육 선교는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교사 선교의 박미래 선생님께서 필리핀과 태국에서 있었던 해외 선교 훈련 캠퍼스 아웃리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미래 선생님. 네, 저희 교사 선교회 해외 선교국에서 훈련팀장을 맡고 있는 박미래라고 합니다. 저희는 큰 축으로 먼저 그 선생님들을 교사 선교사로 세워가는 그런 훈련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GMP 단체와 협력하여서 선교 기초 훈련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간 국내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필리핀 일로일로와 마닐라로 2주 정도의 해외 훈련을 마치시면 저희는 선교사로서의 그 자격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사 선교회에서도 파송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팀을 보내고, 그리고 코로나 동안에는 국내 이제 선교생들을 훈련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번 2025년에 팀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네,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8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 선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선교 훈련을 참여하는 게 이번에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도 부모님께서 훈련을 받는 동안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필리핀 현지 학교에 가서 네, 이렇게 교육 수업, 교육 선교를 하실 때 아이들이 보조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네, 같이 연주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뭐 준비물 나눠준다든지 보조 역할을 하면서 든든한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문화 탐방이라든지 또 이제 현지에 있는 학교나 교회 그리고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나중에 이제 후기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은혜들이 되게 넘쳐가지고 그 강의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은 이제 물놀이를 하고, 네. 그리고 선교 사역에는 또 동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안전하고 감사하게 네, 필리핀 선교를 네,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되게 또 감사한 열매였던 것이 이렇게 그 국내 훈련과 국외 훈련을 수료하시고 직접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번 달에 이번 훈련을 받으셨던 한 가정이 알바니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시면서 이번 선교팀 안에서 훈련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팀이 또 파송하는, 후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든든한 이런 네트워킹이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 훈련이 이게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파송을 받으면 또 그 기수가 함께 또 후원을 하고 또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이런 역할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큰 선교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이런 과정들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TMTC 훈련을 통해서 네, 선생님들께서 작지만 일상 속에서도 그 선교사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해외 선교를 꿈꾸시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훈련을 쭉 진행하면서 보는 이제 변화들은 초창기에는 대학생 분들이 이 훈련에 많이 참가를 하셨는데 요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단기 선교 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 선교팀을 여러 번 나가시면서 또 그 국내에서 또 현지인들을 한국어를 가르치시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선교지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등의 이런 선교적인 비전을 또 발견하는 추세들을 또 많이 보게 되어서 네, 감사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제 선교 회의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도 이 선교 훈련에 참여해서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캠퍼스 아웃리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교대생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는 루트로 캠퍼스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필리핀과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는데요. 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의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현재 저희 선교회에서 태국 우따라치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교수로 계시는 레미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캠퍼스맨들이 있고요. 한국어과 아이들의 그 친구들을 이제 교대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또 사역을 할 때 그 친구들이 이제 훈련처럼 네, 간증이나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이 태국어로 이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계속 복음을 교대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교육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을 현지 교회로 초청하여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현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미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 캠퍼스맨들도 방문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팀을 모아서 보내고 계시면서 현지인들과 태국에서 정말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네,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 아울리치 영상 같이 나누겠습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하자면, 방금 보신 필리핀 사역지가 저희 교사선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역지인데요. 참 감사한 열매들로 이 필리핀 아울리치를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이어가면서 필리핀 템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필리핀 템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는 기독교사가 되어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있다가 이렇게 필리핀 아울리치 팀이 방문했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 새로운 캠퍼스 개척을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척을 했을 때 이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캠퍼스맨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들이 주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고 그리고 캠퍼스맨들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 이제 그런 열매들이 좀 모여서 아까 나왔던 까밀이라는 이제 한 지체가 필리핀 캠퍼스 사역자처럼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줌 모임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로 이렇게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을 때 멤버들은 이제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멤버들과 이제 그 컨퍼런스를 열면서 멤버들과 같이 공동체십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리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일단은 선교사님들에게도 굉장한 위로와 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캠퍼스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지체들이 오히려 인리치가 되어서 굉장히 결속력이 좋아지고 또 있는 곳에서의 선교적인 사명들을 발견하면서 캠퍼스의 부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현지에서도 작지만 열매들이 보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사의 선교회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고 또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들이 계속해서 이 교육 선교를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은 우리 CCCTIM의 송은경 선생님께서 라오스 BGS 교사 연수하고 TK 환영회, 그 다음에 KFC, 선교사 가족 캠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은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CCTIM에는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겼는데요. Global Education Development in Network라고 해서 개린팀이 생겨면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K 사역은 따로 여전히 코키팀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키팀은 코리안 키즈를 줄여서 코리안의 KO라고 하게 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돕는 사람들 대부분 다 보안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서 MK나 TC라는 말 쓰기보다는 그냥 코키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Teacher Training Workshop이라고 해서 TTW라고 하는 건데요. 소개받은 대로 라오스에 있는 교사들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VS라고 하는 학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오스 내립국가거든요. 몽골처럼 내립국가인데 수도인 비엔티안에 있는 학교이고요. 그 학교는 이제 SOT라고 해서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는 미국 홈스쿨링 교재를 가지고 국제학교 인가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처음 갔던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사역한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이때 이후로 쭉 같이 이제 해서 지금 2회차 4박 5일, 그러니까 5일 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그것을 이제 1회 했고 2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여름이 되면 3회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학교는 이제 SOT라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라오스 교사들이, 현지 교사들이 이제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라오스 교육과정을 담당해서 2시간 정도 매일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주로 많은 시간들은 필리핀 교사들이 이제 선교사 마인드로 학교에 취업을 해서 이제 SOT 교육과정에 슈퍼바이저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사들을 이제 겨울에 가서 또 이제 연습하게 됩니다. 겨울 연수에서는
많은 팀원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혼자 가서 그냥 통역 없이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도 원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박사에 가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선생님 학교에 이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간단하게 제가 학교 방문해서 이분들과 만남을 하고 그동안 했던 워크숍에 대한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듣고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서 다음 워크숍 때 우리 서로 또 만나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CCTIM에 있는 게린 팀이 이제 생기면서요. 이제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CC라는 단체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몽골 쪽에서도 교사 단체가 있어요. CC 안에 이제 저희처럼 기독교사 단체가 생겼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조직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접촉을 해왔는데 그게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2026년 겨울에 1월이나 아니면 늦으면 2027년 1월에 몽골을 방문해서 현지 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이곳에서 또 교사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것들을 기획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T라고 해서 코키 비전 트립인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MK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명의 MK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1년에 1,000불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5년 동안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6년 차에는 그 1,000불이 되는 장학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다 함께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학금을 큰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NK로 자라면서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여행하면서 나누고, 또 이제 한국에서 주로 여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도움을 주면서 같이 진행하는 4박 5일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회, 2회, 3회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곧 4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3회 코키 비전 트립이 2021년에 있었고, 이제 매년 2026년 1월 달에 이제 제 4회 코키 비전 트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 6년마다 아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2회 때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정말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그냥 MK들을 대하면서 MK를 대하는 교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MK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고향은 공항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책으로나 이렇게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만났던 아이들도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만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무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CK 환영회 트랜지션 투 코리아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매년 2월 달에 대학을 한국으로 진입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 처음 이제 환영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환영회를 겪었던 아이들이 멘토가 돼서 새로 들어오는 동생들을 이렇게 멘티로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환영회를 했는데 이것도 좀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미니 CK 캠프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착륙하는 것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룹별로 나눠서 이제 여기는 저 뒤에 있는 여학생, 왼쪽에 뒤에 있는 여학생이 멘토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멘티로서 이제 서로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도 하면서 대학생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 곳곳 또 구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KFC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소통이 좀 늦어지면서 사진을 좀 전달밖에 못했고, 제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옛날 사진이라 좀 보여드려야 돼서 사진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연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가정들이 좀 건강하게 해야 선교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선교사 5가정을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모셔가지고
선교사 가족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키 패밀리 캠프라고 해서 줄여서 KFC라고 하는데,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유명한 그 밴드가 있잖아요. 덕분에 저희는 보안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부모 선교사들은 좋은 상담가를 섭외해서요, 집단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또 한 트랙은 아이들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별개로 가지면서 있다가 저녁엔 또 다 같이 또 모여서 잠을 자기 가족이니까 잠을 자고, 또 필요하면 이제 부모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밤에도 좀 깊이 하고, 상담 후유증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저녁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아이들을 제가 또 분리시켜서 데리고 자면서 이런 것들을 돕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KFC를 약 6회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진행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번 겨울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빠뜨려가지고 이 사진을 좀 받지 못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여전히 MK에 관련된 부분들 사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긴 해외에 있는 현지 교사 교육에 대한 워크숍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욱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정한 시간보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종교사에 속한 단체들의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정말 같은 사역이더라도 다른 버전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사 운동에서 국제교육협력위원회가 어떤지에 대한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교육협력위원회는 2015년에 종교사에 속한 단체들의 선교 담당자가 모이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종교사 내 이제 국제교육협력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온라인 교육선교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분야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재외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MK,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민 자녀들까지 포함한 캠프 사역이나 다양한 한국에서의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지인 교육 사역입니다. 현지인 교육 대상 교육이라는 건 현지인 교사 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생님들, 그리고 몽골 선생님들, 필리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가 진행이 되고요. 학교 컨설팅도 진행이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추가하는 건 국제 교육 발전 협력에 대한, 그러니까 개발 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SDGs에 대한 개념에서 교육 개발 협력도 같이 선교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저희가 선교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리고 시작하면서 우리 현승호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 여름에는 러닝전이라는 비전 트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쯤 모집 안내가 나갈 거니까요. 교육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올 여름에 러닝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폐회 기도를 정임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준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교육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교육선교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또 해왔던 교육선교 사역의 열매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가슴 떨리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우리 교사, 선교사들의 역할들을 제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또 보게 해주시고 이 사역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육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만 제한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집중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사명을 함께 붙들고 나아갈 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이 사명을 같이 세워나가고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까지 끊이지 않는 물결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열매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또 중보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교육선교의 모든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소감도 나누면 좋은데, 너무 늦어져서 오늘 이것으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여름 사역이 지나면 또 한 번 더 온라인 교육선교 컨퍼런스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